네, 그리고 마지막 시간 이제 3교시인데요. 다음 3교시 주제는 각종 재건축 세금 이렇게 절세하자라는 주제입니다. 세무법인 1의 이유진 대표님께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건국대 대학원 부동산 조대론 겸임교수를 15년간 역임을 하셨고 또 국세청에서도 15년 재직하셨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150여 개 정비사업에 참여하셨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우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한 1년 전에 시청에서도 한번 배운 것 같습니다. 당의 위원장님들 위주로 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또 불러주셔서 좋은 얘기를 또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한 자료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건축 세금 이렇게 절세합시다입니다. 조합의 세금도 있고 조합원의 세금도 있습니다. 물론 조합에서 부담하는 세금도 결국에는 조합원님들의 부담이죠. 어쨌든 조합원님, 여기는 위원장이시라 하더라도 조합원이니까요. 부담을 하셔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소유자분, 조합원님들의 세금을 절세하는 요령을 미리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0회 조합의 일을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사전에 이렇게 검토하고 피해갈 수 있었는데 모르고 또 어렵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 위주로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40분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는 지금 30년이 된 약 15층 아파트입니다. 물론 주변 환경도 자연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교통도 좋고 좋습니다만 내부가 낡았고 또 주차 시설이 좀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이 살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젊은 사람 살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 트렌드에 맞는 아파트를 원하시는 걸 알고 있고 여기가 정부에서 대단한 걸로 굉장히 좋은 걸로 저도 설명 듣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95% 선거지구 선정 95% 동의를 하셨고요. 그런 단지가 서울에는 없거든요. 분당 역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원을 해주시고 열망을 가지고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제가 주택 아파트인데요. 강남구 개포동에 제가 살고 있고요. 35층이 되었습니다. 5층이 35층, 여러분들은 15층이 30몇 층 이렇게 10몇 층 이렇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외관상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천지 개벽이 됩니다. 제가 2년, 3년째 살고 있는데요. 저 처음 살아보는데요. 저도 40년 아파트에 살다가 재건축된 아파트를 제가 한번 살아보겠다 싶어 살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한번 그 견학이라고 할까요? 한번 재건축된 아파트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특히나 임직원, 아니 임원분들은 가장 가까운 서울이 강남이죠. 개포동입니다. 저희 아파트에 혹시 오신다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부 아무나 안내 여기를 못 하는데 제가 소유자이니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커뮤니티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먹고 왔습니다. 오늘 특식이라서 원래 9,900원인데 15,000원. 전복 갈비탕. 전복 삼계탕, 전복 삼계탕. 전복 한 마리 큰 거 하고 삼계탕이 나왔는데 저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래서 와이프하고 점심 먹고 여기 왔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헬스장도 있고 골프장, 연장도 있고 센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가장 마음에 들습니다. 저는 설거지 안 해도 되거든요. 장보러 안 가도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또 가격도 저렴하고요. 위생사가 영양사가 체크하니까
비만 염려 없어요. 다 칼로리 체크해서 음식이 나오고 매일 달라요 음식. 선택해서 먹으면 돼요 밤에도. 그런 시대가 이제 7년이면 되죠. 우리 분당 7년 입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년 후에는 그런 아파트에 살아보고 가셔야죠. 그렇게 하시 또 그런 집을 물려줘야죠 자녀한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단합하시고 기회를 모아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좀 알고 하면 너무 좋은 거죠. 이제 인문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버들도 다른 이사 선생님들도 알아야 돼요. 알면서 하면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빨리 하기 위해서는 서로 알자.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은 좀 굉장히 잘하는 거고 추천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개 조합의 일을 좀 해봤고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도 좀 재무사, 부동산학과사, 경영지도사, 정비사업 전문관리사 공부를 해서 정비사업이 재건축이죠. 재건축 관리가 자격증까지도 4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35년 정도 일한 내용을 오늘 40분에 걸쳐서 아주 엑기스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6개 기름답 시간까지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주택을 부동산이라고 하죠. 토지건물 포함해서 부동산인데 세금이 우리나라는 유독 부동산의 세금이 너무 많아요. 부동산이 아닌 것은 유동자산인데 뭐죠? 예금이나 주식이죠. 예금이나 주식은 세금 걱정 없죠. 그래도 약간 증권거래세 정도나 내고 예금 이자 받으면 이자에 약간 15.4%를 내고 이거 이외에는 그렇게 없습니다. 합산과세도 큰 이자가 아니면 합산과세도 안 되고 말이에요. 그러나 부동산은 유독 우리나라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보시면 재산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은 약 80%가 통계적으로 약 80%가 주택입니다.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금이 낮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회 이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봐야하는데요. 첫 번째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하여튼 세청이 세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그걸 피하거나 어차피 내야 된다면 적게 내는 방법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되지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누가 찾아주지 않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우리 의사 선생님이 다 이렇게 미리 건강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찾아오면 빨리 잘하세요. 음식 조심하세요. 운동하세요. 일을 하시잖아요. 본인이 챙겨야 됩니다. 가족도 다 먼저죠. 본인들이 각자가 건강을 챙겨야 되듯이 건강검진을 미리 하듯이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뭐 스트레스 덜 받고 잠도 잘 자고 뭐 하듯이 두 번째 가장 우리 인생 중요한 게 건강이죠. 두 번째는 재산입니다. 자산입니다. 집입니다. 이거에 대한 세금도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보호. 누구로부터 남이 가져가지는 않죠. 세금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세금 내는 거를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야 되고 내야 된다면 적게 내자. 그런 전 절세하자는 거지 탈세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길이 있다. 길이 있는데 우리는 길을 아는 만큼 보이고 절세도 분명히 가능하다.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 분당의 아파트는 지금도 가격이 올랐지만 최근에 좀 써주고 하고 하면서 올랐지만 더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재건축 해가지고 오르지 않은 단지는 저는 못 봤습니다. 서울시는 어디래도 대한민국 어디래도 왜 그러냐? 가치가 좋으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모든 재화는 가치가 있으면 좋으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명품이 왜 비싸요? 좋으니까. 또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새 아파트 왜 비싸요? 좋으니까. 살기 좋으니까.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분당은 젊은 사람을 위한 학군 좋죠. 연루자 고령자들을 위한 자녀 환경 좋죠. 서울대병원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병원. 병원 가깝고 환경 상보 얼마나 중앙공원도 있고 얼마나 좋은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분당은 제가 볼 때 강남 버금의 버금가는 가격 형성이 될 거고 또 살기 좋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가격이 오르면 세금은
가격이 2배 오르면 세금은 3배, 4배 오르도록 돼 있어요. 왜냐? 누진세율로 돼 있고 모든 세금, 누진세율 아시죠? 네. 소득이 2배 오르면 세금은 3배 내고 오르면 보유세도 마찬가지고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속세는 중에서 모든 세금이 그렇습니다. 세금이다. 그래서 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현명하게 해야 된다. 제가 축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체크를 하고 그래서 이런 자산 살 때나 팔을 때나 보유하거나 상속하거나 증여하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절세되는지를 가족 간에 의논해야 되고 부자 간에 의논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개입을 할 건지 이제 이 집값이 커지게 되면 특히나 그러니까 흑병수조합 소유자분들이 꽤 많아요. 빌라든 주택이든 또 아파트든 큰평 가지신 분들이 과연 내가 앞으로도 지금 나이가 70이고 80인데 7, 80평을 갈 건지 그런 추세는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똘똘한 한 채는 40대, 50대 이게 애들 키우고 식구가 많을 때 4인 가족, 5인 가족 얘기해주고 2인 가족 2인 가족 하다 언젠가 1인 가족 될 거거든요. 양로는 안 갈 거거든요. 그럼 이 집에 살 거라면 자기 형편에 맞는 집을 하고 나머지 돈은 돈으로 받든지 두 개를 받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하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선택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여러분들의 귀한 재산을 잘 활용해서 세금도 적게 내고 자산 가치는 높이고 그래서 내가 잘 살고 또 잘 물려주고 일거 양득이 아니라 일거 한 3득, 4득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얘기 안 해줍니다. 내 재산인데 누가 얘기해줘요. 그리고 각자 다릅니다. 각자 달라요. 달라요. 난 풀교수 가겠다는 분, 아니면 적게 가겠다는 분, 난 돈으로 일부를 받겠다는 분, 다 달라요. 해보니까.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한 번 선택했다가 나중에, 그때 그렇게 할 걸, 왜 괜히 이렇게 했지? 뭐 이런 후회 없는 선택을 할 기회가 이제 오실 거니까 미리 좀 체크를 하셔야 장기 계획을 해야 돼요. 근데 단시에 경기할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장기를 보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보고 이제는 결정해야 돼요. 여기 아까 보도 20, 30년 거주하시고 소개하셨잖아요. 앞으로 20, 30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1세대 1주택은 세금이 없습니다. 농민이 농지를 양도해서도 세금이 없습니다. 두 가지가 세금이 없죠. 대표적으로 부동산 중에서 1세대 1주택도 조건이 있어요. 12억까지는 없지만 12억이 넘는 12억 초과 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12억까지는 세금이 1원도 없습니다. 12억까지 양도했다고 하면 다만 분당은 12억 주택보다는 12억 초과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은 누구나 될 것 같아요. 12억이 넘기 때문에 다만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내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또 장기도움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세대 주택에게 걱정할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그래도 1세대 주택의 개념을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1세대 주택 보유만 하면 됩니까? 건축까지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2017년 8월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혹시 거주 안 했더라도 비과세는 받을 수 있고요. 다만 2017년 8월부터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분당의 주택은 조정기억이 2017년 8월 3일 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언제까지? 2023년 1월 11일까지 조정기억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된 그 사이에 취득한 분은 2년을 필수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언제 팔더라도. 혹시 못 살았다면 재건축 후에라도 살고 팔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과세가 안 되니까 큽니다.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세금이 3억 내지 5억 차이가 납니다. 우리 양도차익 오래 보유하는 양도차익이 많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요. 몇 천이 아닙니다. 몇 천만 원이 아니고 몇 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몇 억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2년간 스스로 살아야 되는데 다 그렇지는 않고 2017년 8월부터 23년 1월까지 취득한 분당의 소유한 분당이나 성남의 소유자분들은 그렇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 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그것도 안 해드려도 되는데 그것도 하면 손해요.
장기보유 공제가 거주 공제, 보유 공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주하다가 살고 혹시 지금 이미 거주하셨던 분은 10년, 20년 거주하셨던 분은 재건축에 거주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재건축 전에 거주 안 했던 분은 나중에 거주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통상 취득할 때부터 양도일 사이에 거주만 하면 되니까 몇 년간 최대로 거주한 10년까지 거주한 거는 최고 한도입니다. 10년 이상 거주 안 해도 불이익 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상 보유했고 10년 이상 거주했다라고 하면 언제 발표해도 최대한 혜택을 보고 여러분 제가 시뮬레이션 대략 이렇게 사례를 보면은 양도 차익이 뭐 10억, 20억이 뭐 이렇게 나와도 세금 뭐한 몇천만 원 내면 되더라고요. 20억에 팔고 25억에 판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이기만 하면 아까 12억까지 추가되고 추가된 것도 전부 몇천 원이면 끝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뭐 1세대 주택이 아니다, 1주택이다 이렇다면 매도입니다. 몇천이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되니까요. 유의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근무상 연표, 해외 이주, 사업기관에 재건축이 이제 사업성이 나고 관리처분이 나면 우리가 이주를 갈 건데 뭐 이주단지 마련이 어렵다 이제 언론에서도 보고 있는데 정 안 되면 뭐 성남의 새 아파트로 가시든지 뭐 주변에 또 다른 아파트를 다른 아파트 가셔야 되는데 사서 가는 경우에도 재건축 때문에 사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주택으로 안 보겠다 그런 특례가 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임대주택, 농어촌주택, 또 상속으로 익숙된 경우 예외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도 법이 어려운 거는 예외가 많아서 어렵습니다. 예외가 많아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나, 1세대 이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파는 이거 해서 다른 예외가 없다면 쉬운데 예외가 2주택이라도 저런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고 이걸 해준다 이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하자면 억울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 가려면 지방 갔는데 못 판다. 비과세 안 된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잘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부동산 세금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택이 부족하고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땅이나 주택에 대한 세금이 많아요. 뭐 땅이 엄청 남는 뭐 예를 들어서 호주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뭐저 노는 땅이 많은 나라는 땅에 대한 세금이 많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살아고 해도 안 사니까 우리나라 좋기 때문에 인구에 비해서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투자하는 주식이나 예금 투자는 전부 부동산으로 몰릴까봐 그런 부분도 있죠. 정책적으로. 부동산은 즉 주택은 취득하면 취득세, 보유하면 보유세, 양도하거나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아무도 처분 안 하고 혹시 자녀한테 증여하면 증여도 또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또 세금이 상속세. 그러니까 세금이 어디 누가 안 하고 소유권 이전되거나 물려주거나 할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모든 사람,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을 가졌거든 부동산을 가졌다면 그 중에 하나잖아요. 처분하는 게 팔거나 자녀한테 증여하거나 끝까지 가졌다 상속하고 셋 중에 다 세금이래요. 여러분 가진 주택은 언제라도 세금이 부과될 것이니까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계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혹시 양도 계획이 있거나 증여할 계획이 있거나 미리 검토를 하시고 내라 이런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 조합에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조합에다가 신탁 등기하거나 조합에다 넘기면 양도세 내고 다시 분양받으면 이제 세압 같은 거 그것도 취득세 내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환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뀐 땅, 바뀐 옛날 구주택이 새로운 아파트로 바뀐 것이니까 사고 판 거 아니다. 그래서 양도세 안 내요. 조합은 지금 양도세 안 내요. 넘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신탁이라는 게 믿고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맡겨놓는 거기 때문에 양도세를 안 낸다. 여러분이 부담하셔야 될 거는 공사비 아까 얘기하는 분담금, 이자, 이자, 혹시
재건축 부담금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부담하고 입주한 경우입니다. 입주할 때 취득세 약간 내지만 그거 큰 부담 아니고요. 공사비 부담금 평수를 넓혀가는 경우에 얘기죠. 평수 줄이면 뭐 부담금 안 낼 수도 있어요. 오늘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주 이자도 안 받으면 이자 안 내리겠죠. 이주 이자를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자 본인 부담이니까 이자 안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제초안이라고 나는 설명드리고 부담이라면 세 가지인데 제초안 아주 나쁜 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건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이 공사비도 부담이 걱정인데 그것까지 내라는 건 이중 삼중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없앴으면 좋겠는데 한번 뒤에 좀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팔기가 신탁세에 맡기는 것도 수익금을 넘겨준다 하더라도 양도세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니까 양도가 아니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유세, 여러분 재산세하고 종부세 아시죠? 아마 금년도 종부세도 약간 여러분들 그 가격이 약간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나 재산세도 약간 오를 것입니다. 그 가격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은 예에서 한 5% 올랐는데 공시 가격은 세금은 한 15%, 20% 오른다니까요. 누진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7월에 뭐 이게 또 가을에 재산세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보십시오. 지난 4월 30일 그 공시가격 공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분한다는 얘기는 내 소유권을 남한테 이제 양도한다는 얘기인데 조합에서 양도하는 일반 분양은 법인세를 내는 거고 조합이 개인들이 남한테 양도하는 걸 양도세를 내는 양도소득세, 법인소득세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가지고 있을 동안에 양도 차익이 있었으니까 10억에 사가지고 20억에 팔았으면 10억이 남았지 않았느냐. 거기서 범죄, 유세주택 범죄, 장기보유 범죄 빼고도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는 게 취지이고 법인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일반 분양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되는 거죠. 조합에서 내든지 주민대표회의가 내든지 일반 분양한 그 이익을 가져간 사람이 내야 되겠죠. 일반 분양한 그 이익에 대해서 일반 분양을 한 세대가 10억 주고 팔았는데 10억 넘어가지 20억 주고 팔았는데 원가가 땅가 공사비 다 포함한 원가가 15억이 들었다고 5억이 남지 않았느냐. 한 세대 분양하면서 5억이라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내고 나머지 돈을 조합원들 부담을 주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수익사업이라고 보는 거죠. 여튼 어쨌든 누구라도 부동산을 팔면 세금 내도록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영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을 새로 짓는 거지 재건축하는 것이지 사업하는 영리사업은 아닌데 조합은 집을 짓는 거는 영리사업이 아니고 비영리사업 일반 분양하는 거는 영리사업 이렇게 세법을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00세대를 신축해가지고 1500세대는 조합원 입주하시고 나머지 500세대를 일반인한테 분양했다. 그럼 500세대에 대한 거는 영리사업이라 이거. 그건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일반인들이 건설사업 파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집을 지어서 파는 거예요. 세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불법 우리가 이 공사를 중단하려고 조합원들이 하는데 무슨 영리사업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세법적으로는 영리사업. 하시고 조합에서 그 체크를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양도세는 옛날에는 공시가로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건 2010년에 이후에 모든 양도세 실제 산 가격, 실제 파는 양도 가격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이거 계약서를 쓰니까 이거 어쩔 수 없죠. 내가 다음 계약서를 옛날처럼 쓸 수도 없어요. 왜냐면 법도 이미 되어 있고요. 법에 그러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또 나한테 양수자, 취득자가 안 하죠. 다음 계약서 쓰면 자기가 양도세 많이 낼 건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시스템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줄이거나 그 계약서를 다음 계약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줄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실거래 금액 사고 팔았으니까. 다음에 상수세. 혹시 이제 이 상수세나 증여세 이건 사고 파는 게 아니니까 그냥 공시가격으로 공시가격은 시가에 아파트 같은 경우 약 69%, 금년 69%로 했습니다.
시가가 10억이면 6억 9천, 네, 20억이면 약 13억 정도. 70%가 약 안 되는 금액으로 공시가격을 했는데 공시가격으로 세금 부과하면 너무 좋죠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세청 세무서가 얼마나 정말로 야근됩니까? 그냥 공시가격이라고 착하죠. 이렇게 안 하죠. 시가로 하는 것이니까. 시가는 실제 매매된 거 옆에 돈, 옆에 반지 매매된 사례가격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감정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감정가격 하는 게 그나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시가보다 한 20% 정도는 낮게 가져는 받으면 되거든요. 내가 감정료 주고 받으면 돼요. 그리고 감정료는 또 세금에서도 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시가로 하는 거는 가장 억울해요. 그리고 틀릴 수가 있잖아요. 거기 노약층이 거래한 건 노약층이고 내 건 노약층이 아니고 약간 수리도 한 번도 안 했고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1억만 다운해도 몇 천만 원이 세금이 저 2억이면 약 40%면 약 5천에서 8천 정도 세금을 적게 낼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적게 내는 거예요. 이거 탈세 아닙니다. 절세 길입니다. 감정 받는 건 그게 평균하는데 그 받는 거는 조건한 거예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정 받는 걸 인정해 주겠다. 공인 감정사가 그거기 때문에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가로 하니까 기주가로 한다 그런 건 아니고 기주가로 하는 거는 뭐저 시골에 있는 임야라든지 뭐 전답이라든지 이 정도는 기주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가격도 작고 거래도 안 되잖아요. 동네에 10년 가도 20년 가도 거래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만 기주가로 하고 도시에 있는 아파트는 특히나 시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국세는 공제 금액이 현행 법으로 5억 원, 배우자 5억 원 이상, 자녀는 무조건 5억 원, 둘이든 셋이든 5억 원. 너무 작죠.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이상 세금 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지고 다 20억에 30억, 40억 되실 거예요. 집 한 채가. 그러면 상속세 부담이 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가격이 최근 사이에 몇 년, 한 5년 사이에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뿐 아니라서.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를 해주기 위해서 이번 검토를 하다가 지금 정부가 중단한 상태인데 정권이 다시 변경이 되거나 대통령이 바뀌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뀌면 이걸 아마 추진할 걸로 지금 검토하다가 중단되고 있어요. 특비가 중단하고 있는데 약 20억 정도 20억 때는 안 내는 걸로 20억 이상만 내는 걸로 그래서 내가 40억 닦고 20억 된 것들 그럼 미리 한 20억 정도는 미리 분산해서 10년 전에 증여해버려요. 그럼 상수대도 안 되고 증여세 적게 내는 걸 끝날 수 있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사전 증여라고 그러죠. 사전 증여. 연세 많으셔서 뭐 80, 90에서 하시지 말고 60 후반, 70대 전후에서는 훗날을 된다. 그래서 미리 자녀가 돈이 필요할 때 돈 주고 자녀가 집이 필요할 때 좀 도와주고 집 상의하고 이렇게 계산 분배를 미리 좀 다 주면 안 되고요. 쟤는 333 원칙 30%만 주고 30% 내가 가지고 있고 쓰고 사용하고 나는 이거 행정 있으면 써야 되죠. 정말 아들 손 벌리지 마세요. 안 줘요. 저도 한 번도 안 줘요. 벌리기도 쉽지 않고 여기가 있어 더 안 돼요. 얘기 못 해요. 그래서 내가 30% 써야 돼요. 거기에 써야 나머지 30%는 상속하자. 그러면서 남들 물려줄 때 상속해도 25까지 안 되니까 걱정 없고 또 미리 줬으니까 뭐 책임다 부모로서 책임 어느 정도 했고 예, 하시면 어떻게 저도 이거 뭐 그런 걸 느끼고 저도 그런 생각하고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중에서도 똑같이 식사로 한다. 배우자 입법은 자녀 5천만 원. 이거 언론에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저도 건의를 하고 이래서 개정해야 된다고. 상속세만 낮출 게 아니라 증여세도. 배우자 입법은 그런 대로 인정해요. 10년에 6억씩이니까 30년 18억까지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녀 5천만 원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금액이다. 그래서 5천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자녀 1인당 지금 결혼하면 그럼 출산하면 둘 중에 한 번 1회 안에서 1억은 추가 분리하는데
결혼할 때 1억 원, 첫째 나면 또 1억 원, 둘째 나면 2억 원, 셋째 나면 3억 원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고쳐 쓰면 내 권리로. 어때요? 괜찮아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뭐 출퇴근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야 돼. 아니 정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데 그거에 대한 세금을 왜 물리냐. 정부가 줘야 돼요. 출산 장려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젊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할 때 자녀 결혼하고 싶을 때 결혼해야 되는데 솔직히 결혼 비용도 뭐 몇천만 원 들지 집 마련하려면 전세만 얻으려도 몇 억이지 어떻게 하느냐고요. 뭐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옛날로 다르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 아주 기본 그런 거는 좀 부모가 마련해 주는 그거에 대한 세금은 하지 말자. 아니면 고소득층 뭐 세율 낮추고 그걸 떠나서 이거 기초 기본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해 주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열심히 좀 노력할게.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 3개 여기 있잖아요. 국회 의원님들 있잖아요. 해서 좀 국회에 좀 해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두 가지. 이거 상세 신경 쓰고 고치고 재건축 부담금 좀 없애고 물론 우리 그 의원님이 발의한 게 있어요. 그게 계류 중인데 다른 당에서 지금 뭐 하는데 어쨌든 공론화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 예, 조합원님들의 세금 두 번째 조합의 세금부터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들만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를 좀 잘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주민대표회의가 신탁 방법을 하거나 또 LH가 한번 할 때는 주민대표회의가 우리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라고 보시면 돼요. 추진위원회가 없이 바로 주민대표회의가 신탁사나 LH 지정해가지고 재건축을 하거나 사업 지정 개발자로 해가지고 신탁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되 조합으로 방법으로 하든 신탁사한테 맡겨서 하든 LH에 맡겨서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현명하게 하시면 되는데 추진위원회든 주민대표회의든 이 사람들이 이러한 거를 선사는 좋아하고 쌈장을 가져가려고 하고 해서 언제부터 자금이 활용될 때부터 해야 돼요. 사실은 공적 자금이 사용될 때부터 주민들이 그 돈을 내서 하든 뭐 차입을 해서 하든 이렇게 해서 공적 자금이 사용될 때부터 하고 특히나 우리 그 정보공단은 서울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경기도도 내가 사실은 어제 확인을 해봤어요. 경기도 온누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서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자본주도 공개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을 공개하도록 조합의 주민대표가 되겠죠. 조합이든 주민대표이든 그 집행자가 그 대표자가 관리하고 조합원들은 소유자들은 아이디를 치고 그 들어갈 볼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얘기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울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미 하고 있고 경기도도 지금 이제 6월부터 강제 시행으로 지난 3월달부터 이렇게 하고 교육도 하고 있으니 임원분들을 아마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우리도 임원들한테 교육 좀 한번 해달라라고 요청하면 특정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문의하시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만들어서 이게 알 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조합원들의 민원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조합원들한테 소유자들 정보를 많이 주면 질문도 덜하고 열심히 일하는구나도 알고 오해도 없고 그러면 오해가 없어요. 오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른 얘기가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게 아닌데 오해를 하고 퍼뜨려서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민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정보를 전부 공개를 오픈해서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면 그 방법이 정비사업 온누리 시스템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 시스템 경기도가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이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걸 안 하면은 다른 데들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 서울은 다 하는데 왜 안 해? 그걸 다 공개해라 잘 공개해라 막 요구할 겁니다. 그건 어디에 사용됐는지 월별로 한번 올려보고 어디하고 계약했는지 그게 총인 언제 하는 건지 이거 다 공개해라. 톡방 이거보다는 이제 이렇게 공식화, 공식적인 자료가
노트가 아니니까 그런데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자료 공개를 하나 자료 관리한 걸 공개하라. 또 다른 내용도 공개하는 거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인가 자금 언제까지 추진위원회부터 시작할 때부터 총산시까지 모든 자금 흐름은 공개하도록. 그리고 중간에 내부 감사도 물론 있지만 외부 감사도 다 받아야 돼요. 회계 시스템은 아주 그 관련 조정법이라든지 아까 이런 예산계 규정, 그 정부안에 따라서 이걸 안 하는 민원이 생기니까 주의해야 될 거고요. 여기까지 아까 사업자 등록 폐업하고 사대보험 조합 청산할 때까지 현 과정별로 투명하게 알려드려요.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관련된 거니까 회계 흐름은 투명하게 해요. 그리고 공신력도 높아지고 찬성도 좋아지고 잘한다. 비용 얼마 안 쓰고도 그렇게 열심히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칭찬도 들으시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정부에도 자꾸 요구하잖아요. 정보 공개하라고 뭐 관련 법에 정보 공개 한 규정이 있어요. 조합원들은 누구라도 소유자는 그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개를 해버리면 그런 민원이 적어질 것이다. 예, 질문 주신 것도 제가 봤는데요. 이런 법인 아까 말씀드린 일반 투자하는 법인세를 우리는 조합이 없는데 누가 내느냐?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행사가 조합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아니고 주민대표가 될 수 있다. 주민대표가 주민사 결정을 하고 그 비용 부담을 주민들이 해야 된다면 주민대표 회의를 조합으로 간주하고 주민대표 회의가 모든 업무를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실질적인 일은 아까 얘기대로 조합 이름으로 하지만 실질적인 일은 여기에 신탁사가 하는 경우가 있죠. 또 LH가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못해 아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신탁 수수료 줘야 되고 LH도 마찬가지고 비용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아껴서 그 대행하는 대행자. 우리 조합의 일을 대행하는 역할이지 완전히 소유권도 그 사람이 하고 그 사람 책임지고 그 사람 모든 비용도 책임지고 수익도 책임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업에서 이익 나오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사람 수수료만 가져가고 이익 나오면 우리한테 줘야 되죠. 우리 조합원들한테 소득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소득이 우리니까 주민들이 주인이죠. 주민들이 세금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죠. 모자라면 추가 분담금 요인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관리처분 잘해가지고 나중에 돈이 남아서 그 조합 돈을 나눠줘야 돼요. 조합원들한테.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분담금 냈다가 돌려주는 단체들도 많이 있었어요. 분양가가 잘 받았다라든지 공사비를 절감을 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은 관리처분 사업계획이나 관리처분 계획은 계획일 뿐이지 실제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정부 계획도 달라지는데 우리 조합 계획이 똑같이 갈 수는 없죠. 미래 예측을 해서 하는 거지 금리도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또 길어지면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또 발생될 수도 있고 기간이 짧아져서 비용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런 변수들을 나중에 정산해서 남으면 올려주고 모자라면 추가 분담 발전 변경을 한다는 데 추가 분담을 해야 되고 추가 분담은 되게 필요하죠. 이 입장에서는 한번 했으면 그대로 알뜰하게 잘 삶을 하지 왜 모자라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이 없고 사업 진행이 당초 계획대로 잘 돼야 돼. 그래야 금융 비용, 사업비 이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업비를 빌려 해야 되는 위험은 이주 이자는 개인은 내야 되지만 사업비는 조합에서 내야 되잖아요. 그 이자가 몇십억, 몇백억, 서울에 어떤 큰 단지는 몇천억이었었어요. 그 이자만 해도 기간이 1, 2년이 아니고 3, 4년 분담금 들어올 때까지 이자 내야 하거든요. 분담금 들어올 때까지 그 돈까지 이제 갚아야 되니까 4, 5년, 3, 4년 된 이자가 엄청납니다. 그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미리 좀 잘 하셔서 누가 별도의 책임은 1차 명상 책임은 주민 대표 회의다,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신탁사는 책임 넘기지 말고 신탁사는 신청뿐이다. 시행 대행자가 아니지 잘 하셔서 하셔야 될 거라 보시면 됩니다. 정주 부담도 조합원들이 실제로 내야 되지만 이게 여러 1000명이나 500명을 모아서 조합해서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양도상속 증여세는 개개인들이 세금이니까 다만 주민대표회나 그 조합에서는 명의변경 절차는 조합은 명의변경 절차는 조합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신고하게 되면 양도세니까 양도세는 알아서 신고하세요. 그리고 혹시 상속됐으면 상속 명의 변경해야 되잖아요. 아버님 명의를 자녀 명의로 그랬을 때 상속세는 본인이 알아서 물어보면 신고해요. 이 안내 역할은 조합에서 주민대표에서 해주는 것이 그분들이 생전 안내만 세금이거든요. 상속세 대부분이 없어요. 그분들 안내는 조합에서 하시는 협력 조건을 받아서 안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조합원 분양물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아까 조합에다 넣는 양도가 아니라고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이거 아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40평인데 남들은 뭐 60평 가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40평인데 난 99니까 34평만 가도 되겠다. 난 25평 가도 되겠다. 방 3개니까 그래도 25평 가도 되겠다. 뭐 양로원 가니 난 20평에서 살고 나머지 돈 가지고 노후에 생활하겠다. 조합이 돈을 받아요. 그게 이제 그 청산금인데, 그 환급금인데, 돈다고 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받는 사람이 있죠. 넓혀가는 사람은 내야 되겠죠. 38평인데 45평 가지고 더 내야 추가 분담금이라고 해서 추가 분담금. 그런데 반대로 줄여가는 사람, 자기가 먹어서 난 줄여가고 싶다. 뭐 청소하기도 힘들고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뭐 세금도 좀 쓰다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돈이면 내가 잘 쓰고 말지. 이래서 줄여가면 조합 돈을 받게 되는데 그거는 양도세를 약간 내야 돼요. 1주택자 그 혜택이 있으니까 받지 않아요. 받는 금액이 약 10% 되더라고요. 보니까 1억 받으면 1,000만 원, 2억 받으면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내가 돈을 그 조합에서 받으면 조합이 양도했다고 취급하는 거예요. 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내 집 하나 그대로 있고 나머지 잘라서 파는 거죠. 불안을 양도했다고 합니다. 그건 약간 그냥 마치 진짜 이기기만 하면. 그다음에 이제 조합에 부담할 때는 아까 일반 분양에 대한 법이 있는데 이게 수십억, 수백억입니다. 단지가 크면 수백억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성이 좋으면 또 많이 낼 수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 대해서 단독주택 재개발이든지 단독주택 재건축, 빌라 재건축 이런 데 용적률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비례율이 높고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많다. 그런데 15층 아파트 지금 1,500세대인데 일반 분양이 한 200세대밖에 안 된다. 용적률 많이 못 받고 보도제한 있으면 못 받는다. 그러면 법인세도 이익이 적으니까 당연히 세금도 적죠. 이익이 많고 세금 많은 것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익이 많으면 세금이 많을 수밖에 없다. 대신에 분담금을 몇 적게 냈으니까 내야 됩니다. 근데 이 법인세를 조합해서 주민대표에서 알아서 내야 돼. 개인이 내야 되는 건 아니고 분양금 받은 거에서 내야 되겠죠. 일반 분양금 받았거나 조합 분양금 가지고 내야 되고. 저것도 부담금도 신고도 해야 되고요. 조합에서. 보유세 같은 때 400원 신고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절세 방안은 질문 얼른 주셨던데 우리는 그 감정평가를 관리 처분할 때 감정가격으로 평가를 해서 부담금을 내느냐 적게 내느냐 종전자산 평가에서 이렇게 합니다. 종전자산 평가를 사업시 인가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내 재산이 15억인데 이익을 감안하면 20억이다. 비례율이 있어 20억이다. 그런데 내가 30억짜리 분양을 받는다. 종전자산. 그럼 10억이 모자라잖아요. 그걸 추가로 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대략 여러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분담금이 적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관리 처분하기 위한 그 평가액이고 세금을 적게 하기 위해서 사업주 인가일로 하지 않고 그 후에 관리 처분 인가일로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시가로 재평가. 관리 처분 평가는 시가 평가, 개발이익 같은 거를 안 하기 때문에 평가 금액이 우리가 생각보다 적게 나와요. 그렇죠, 실제. 낮은 주택이니까 낮은 가격으로 그대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법에서는 시가로 평가하는 규정을 근거로 관리처분 인가일 날짜, 뒤에 날짜니까 더 오를 거예요. 그리고 시가로 개발이익까지 나중에 이 아파트에 재건축 끝나면 얼마 정도 이익이 생긴 것까지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통상 그런 걸 감안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럼 높아지죠. 이 재평가를 또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가가 높아지면 이익이 적어지고 그럼 세금이 적어지는 거죠. 세금은 이익에 비례하는 이익에 세율 곱하는 거잖아요. 이익을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분양가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원가를 높이자 이거죠. 분양가는 그대로 놔두고 최대한 많이 받고 대신에 원가는 땅값 비싼 거야, 그리고 아파트값 비싼 거야, 프리미엄이 많이 발생이 됐으니까 프리미엄까지 감안해서 평가를 받으면 그래서 이거 평가를 할 때는 그 세무사와 평가사가 같이 합동작전을 해가지고 이게 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조합이 이익인지. 어차피 평가 수술이 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나갈 거 많이 받아야 효과가 있죠. 평가 수술이 1억 들이고 10억을 절세하면 9억은 이익이 있잖아요. 모든 정기 사업은 비용은 적게 들이고 이익은 크게 하는 모든 경제인과 다 그렇잖아요. 비용은 적게 들이고 공사비도 적게 이자도 적게 세금도 적게 들이고 일반 분양가는 최대한 높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간금을 적게 내고 새 아파트를 크게 하는 것이 재건축의 키포인트죠. 수백억 원이 절세한 세가 있습니다. 네? 수백억 원이 합법적이에요. 합법적이지 이게 저기 한 게 아니에요.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길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합원들은 어떤 세금이냐고 많죠. 재산세는 내오고 여러분 아시죠? 재산세는 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왜? 다른 세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재산세는 뒤로 그렇죠? 중요대에서 떨어지는 세가 종부세가 많기 때문에 또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배당소득세 조합에서 일방면에서 이익이 남았다면 법인세도 내지만 또 세금 낸 나머지 분들은 배당소득세도 과세하고 있어요. 이런 세금들이 재건축 사업에 조합에서 내야 되는 거, 개개인들이 내야 되는 거, 개개인들이 또 나중에 취득세 일부 내고 또 보유세 양도 다 내잖아요. 그런데 왜 기부채납을 이렇게 많이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하는데 어차피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공공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뭐 용적률 지금 더 줬다고 그렇게 기부채납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 저는 반대다. 그다음에 각종 세금 이런 게 사전 상속도 사전에 미리미리 상속 때문에 가정 돈이 있는 걸 좀 봤어요. 그래서 이걸 미리 전문가 상담을 해서 분명하게 하고 갈등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증여를 하려면 낮을 때 지금도 좀 올랐는데 더 오른다고 하면 낮을 때 내려간다면 뭐 내려갔을 때 하면 좋겠죠. 시기를 잘 선택해서 이것에 양도증권 한번 말씀드렸고요. 아까 거주이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정비사 대치 추진한 거, 그다음에 상속받은 임대 등 예외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분담금 납부한 거 나중에 양수에서 문제한다. 그렇죠? 내가 추가분담금 2억 냈다. 그럼 나중에 언젠가는 양도할 때 그 추가분 낸 것도 이제 받아야 된다. 이게. 그 서류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아니 처분할 때에 세대공과금이라든지 예산 확보 안 해놔가지고 나중에 문제는 세금이 이루시국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발처분 계획은 또 정비업체나 또 신학사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잘 이야기해서 예산 또 정확하게 가급적 정확하게 물론 100% 맞지는 않겠지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거기서 저희가 어려운 거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민원일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거 월별로 이런 걸 안 하면은 또 벌칙 조항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조합에서 6월 1일 현재를 재산세든 종부세든 6월 1일 기준이니까 철거한다면 5월 전에 철거를 했으면 좋겠고 취득 준공한다면 뭐예요? 6월 1일 이후에 준공을 하면 1년분 재산세를 안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수요자가 내냐 후수요자가 내느냐 5월 말 안에 잔금이 치러졌느냐 아니냐가 6월 1일 기준이니까 그래. 6월 1일 현재 수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금 내고 안 내니까 재건축 부담금은 이주가 될 기준이
공평성을 써 있다. 폐지나 유예가 기대되는데 국힘없이 그다음에 정치사업 이슈 리스딘 스텝 이게 뭐 중간에 때문에 애물단 이슈 반대가 됐는데 유용한 분들이 보니까 각자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원들 때 정부 전달이 설명이든 홈페이지든 아까 얘기한 정보니까 의무 시스템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민원, 고소, 고발 사태, 소송수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지 않은 취지에서 공개를 참 이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촉발을 대학, 회계, 뭐 행정, 정보 공개, 신뢰 입찰 등으로 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경제 부담금 아까 말했죠. 이건 뭐 100번 유예나 폐지하는 게 맞는데 현재는 살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게 폐지가 되거나 유예가 될지 아니면 그대로 시행을 할지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없고 시행되는 건 법은 살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개발 이익이 2억 8천 이상이면 주 50분이니까 3억이 남아 개발 이익이 남았다라고 하면 1억 5천을 내라는 얘기인데 3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중국대 가격에서 조합 인가할 때 가격 빼고 중간에 공사비 들어간 거 빼고 물가상승은 약간 집값 상승을 빼고 그럼 초과 이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쉽게 해서 내 집이 20억짜리가 40억이 됐는데 중간에 10억 공사비 들였다 그러면 10억이 이익이 초과 이익이 생겼잖아요. 거기서 정상 집가 상승분, 주택가 상승분 다른 집도 올랐을 테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거 빼고 그게 뭐 높지 않아요. 그거 빼 나머지 5억이 남았다 그러면 내가 2억은 마련하는 거니까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기분이 나빠요. 이 내는 거는 그렇죠. 왜? 재건축하면 당연히 오르는 건데 내가 우리들이 돈 들여서 고생하고 이렇게 해서 기회를 모아가지고 제가 다시 집을 짓는 건데 재개발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재건축만 있으니까 형평성에서 안 맞고 또 어차피 양도세는 옛날에 내가 10억일 때 샀는데 나중에 40억 팔면 30억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낼 건데 왜 미리 가운데 돈만 학생님 아니 조합 인가를 중공 사이 그 사이 가격만 가지고 중공 때 내느냐 팔지도 않았는데 미실현 이익이다. 이익이 실현 안 됐잖아요. 아니 40억 갔다가 다시 30억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할게요? 중공할 때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이거를 세법 개정에서 문제가 제가 몇 가지 한 열 몇 가지 돼요. 모순점이랑 불평이 그래서 폐지구는 유예가 필요하다. 이렇게 신문에도 기고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제 말은 잘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하실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우리 분당은 또 다 해당이 되니까 지금은 아니래도 내년이라도 내후년이라도 다 해당이 될 거니까 물론 지금 과세되는 건 아닙니다만 물론 준공 때 과세될 거지만은 심리적으로 동의율도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기본 문제 우선 할 일이 아까 추진준비위원회가 있으시니까 위원장님들은 인가치를 공부하는 것도 좋고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분당은 이런 학교를 만들어서 이게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주고 정부가 초청해가 하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잘 하셔가지고 경제성을 높였으면 좋겠고 소식들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1세대 줄 때는 양도세, 종부세, 재건축 부담금 70%, 양도세, 종부세는 80% 감면이 있습니다. 중공 단계에서 한 1주택자는 재건축 부담금 혹시 2억이 나와도 거기에 30%만 내면 되니까 6천만 원만 내면 2주택자는 2억을 내고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2주택자는 다 유리하다. 재건축 부담금이 아까 70% 감면을 이렇게 있어요. 보유기간이 재건축 전부터 주목할 때까지 보유기간이니까 웬만하면 해당이 되실 거예요. 여기 해당이 안 되고 2주택이다, 뭐 빌라가 하나가 있다, 또는 오피스텔이 하나가 있는 분들은 정리를 기회가 정리를 하는 게 좋고요. 하든지 자녀한테 증여하든지. 1+1
가능합니다. 전용 면적이 현재 50평이다 그러면 30평, 20평이 가능해요. 60평이다 그러면 40평, 20평,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이게 이제 가능하다고 꼭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각자 그 소득, 분산, 상속 뭐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3년간 또 못 하는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장단점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각자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분은 혼자 마음이 아니라 가족끼리도 합의를 하고 또 전문가한테 받아서 자네가 일이 오지도 않겠다는데 두 개 해가지고 직장도 저기 서울 어딘데 일이 오지도 않고 집 줄 필요 없잖아요. 차라리 돈을 마련해서 서울에 사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자녀하고도 비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을 대비해서 미리 이런 걸 하고 개정 중에 있는데 관심 있고 나올 겁니다. 뭔가 제가 그냥 10월 중에는 뭐가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기타 지리응답 이렇게 해놨네요. 부가가치세는요, 이걸 아까 여기 잘 써놨는데 34평 이상 돼야만 되고요. 조합원분은 부가세를 낼 이유가 없고요. 일반 분양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상가도 마찬가지고 일반 분양하는 상가, 일반 분양하는 더 초과금에 대한 건물가액에 10% 부가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분양하는 거 받아서 내면 돼요. 조합의 부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뭐 평당 6천 정도 가던가요? 6천이라면 분양가 6천이라면 예를 들어 600만 원을 그래서 별도로 그렇게 계약을 하면 되죠. 분양 계약을 하든 뭐 받아서 내는 거니까 조합 돈으로 내는 건 아니다. 조합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받아서 내는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기에 그래서 별도로 해야지 포함으로 하면 손해죠. 네, 그렇게 하면 조합의 손해가 아니니까 별도로 꼭 계약을 하십시오. 근데 아파트는 분양이 뭐 무조건 원판 되겠습니다. 상가는 잘 유의하셔야 돼요. 서울에서 상가 분양이 안 돼서 엄청나게 제가 일하는 단지에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상권이 좋은데도 분양이 반밖에 안 되고 반이 남아서 해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걸 팔아야 되는 건데 저희 아파트도 상가 아까 있어요. 상가가 있는데 아직도 3년 차가 됐는데도 미분양이 많이 있어요. 해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 나눠줘요. 그래서 상가는 상가 소유자들이 원하는 것만 일반 분양 가격제 최대한 줄여야 될 거예요. 단지 상가 거의 안 갑니다. 약국이 하나 있으면 갈까, 세탁소가 갈까, 뭐 아니 전부 손으로 전부 요새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손으로 구매를 해요. 걸어서 이거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니면 꼭 핸들백화점도 가고 뭐 하고 하든지 어디 아울렛도 가고 이래 하지. 구매해서 안 해요. 트렌드가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래. 나이 든 사람도 지금 그걸 하는 게 그래. 그러니까 상가는 가급적 적게 하고 그래야 나중에 사업성도 좋아지고 일반 분양으로 막판되고 그러니까요. 이분양 돼서 내놓습니다. 그 참고로 주시면 됩니다. 상가 조합원과의 그 갈등 문제도 잘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상가 조합원들 동의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뭐 아까 신탁 LH 방식 이거 입법세 누가 내야 됩니다. 사업장의 사업비예요. 법인세도 사업비 관리청 계획에 넣으라고 그랬죠. 사업비에 넣어야 돼. 사업계획에 넣어야 돼. 비용도 사업비 항목에 재대공과금에 법인세도 넣어야 돼. 취득세도 넣어야 돼. 이걸 LH가 내주지 않아요. LH는 수수료 신탁사가 내주지 않아요. 자기 돈과 내주겠어요. 우리 세금을. 자기는 스스로 몇 프로 받는 것을 경쟁해서 이제 가져가니까 자기들 인건비, 용역 이런 거 받아가는 거지 세금 얼마 들지 알고 약정을 하겠어요? 안 할 겁니다. 떠넘길 수 없을 겁니다. 실제 제가 저쪽에 해봤어요. 중개를 떠넘기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그렇게 약정이 안 돼 있어요. 약정을 내준다고 약정하면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약정할 때 우리 신탁사가 내세요? 아니면 LH가 내세요? 약정해보세요. 안 될 거예요. 그 사람은 금융업이고 서비스업이지 이런 분양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 김 대표이나 조합에서 책임져야 된다. 아까 중재산 평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미리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죠. 절세하면 수백억이 절세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그건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 집 만드는 건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새 아파트 신속하게 마련하셔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라고, 질문 있는 분들은 남으세요. 제가 기회를 상담해 드릴게요. 저도 안 가고 있을 테니까 질문 있는 분들 남으시고, 혹시 필요한 것 지금 절세율을 한 장 내가 준비해 있는데 필요한 분들은 준비해 받아가시면 되겠죠. 네, 남으십시오. 아이고, 이렇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